자, 그럼 얘들아, 지난 시간 우리가 평면 좌표에 대해서 학습을 좀 했었고요. 숙제는 11쪽 발전 문제 14번까지였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그거 좀 이어서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 내일은 뭐 공수 이거 뭐야? 이거 공통수학 요 2가 아니라 내일은 뭐 갖고 오면 돼? 네, 요 내일은 저랑은 대수 갖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어쨌건 질문부터 좀 받아볼게요. 자, 5쪽에 발전 문제 1번서부터 발전 문제 7번까지 중에서 개중 질문 4번 6번 7번까지 중에서 질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14번까지 중에서 좋은 질문 9번 또 10번 11번 14번 오케이. 자, 오늘부터 7시 10시에는 그 조교쌤이 계실 거니까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자리 안 움직이셔도 돼요. 알겠죠? 일로 B반 친구들이 올 거고 여기에서 좀 시원하게 공부할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규민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념적으로는 총 몇 개 배웠어? 3개요. 3개. 첫 번째가 2점 사이 거리. 두 번째가 4분점. 세 번째가 훌륭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배웠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질문 발전 문제 4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4번을 좀 보면 O라고 하는 원점이 좀 있고 A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0,4라고 좀 주어져 있어요. 직선 y는 x-2 위의 점 P 밑줄. 이거 지난 시간에 언급한 내용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점 P의 좌표를 몇이나 두면 돼? a,a-2라고 여러분들이 놔주시면 되겠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OP의 제곱과 AP의 제곱, 거리의 제곱이네요. 그럼 루트가 뺏겨지겠네? 그죠? 그게 최소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얘랑 자 원점 0,0까지의 거리부터 우리가 좀 먼저 구하면 자 뺄 게 없으니까 a제곱에 a-2의 제곱에 원래는 루트를 취해야 되는데 제곱할 거니까 루트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0,4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얘까지 거리 구하시면 더하기로 바통받으면서 a의 제곱에 그 다음에 a-6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이렇게 바뀌게. 그럼 나는 이 자식에 뭘 구해야 돼요? 최소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왼쪽에 나와 있는 식을 보니까 a에 관한 몇 차 함수스러워? 2차 함수스럽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관점으로 가면 되겠네. 첫 문제니까 제가 조금만 답을 내주면 자 a제곱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네. 그러면 4a제곱 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6a 자, 그 다음에 4랑 36이니까 더하기 4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최소값 구하려면 뭔가 제곱식으로 좀 바꾸지 않나요? 그죠? 그럼 4 열고 a제곱 마이너스 4a니까 여러분들이 a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으로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야 a제곱에 4배하면 4a제곱 마이너스 4에 4배하면 마이너스 16a 4, 4, 16이니까 뒤쪽에 더하기 24인가요? 이 정도 붙여주면 되겠네. 그럼 만약에 최소 값을 구해봐 라고 얘기했었으면 얼마고? 24였던 거고 최소가 되게끔 하는 a 값은 얼마냐 라고 하면 2였던 거지. 그럼 우리는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니까 a에다 몇 넣으면 돼요? 2. 답은 2,0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을 좀 보시면 거기에 요렇게 좀 나와있네. 외심이라는. 자, 민지야, 외심이 뭐예요? 삼각형에서 외심이 뭐야?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은 어제 만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외심이 나와있으니까 나온 김에 공부 좀 하면 외심이 뭐야, 우리 세준이? 그지? 외접원의 중심이죠. 그지?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하는데
뭐야? 자, 근데 우리가 그 외심을 어떻게 작도해요? 삼각형에 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걸 우리가 무슨 심이라고 하죠? 내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외심은 어떻게 작도하죠? 라고 하면 오케이, 정리 좀 합시다. 우리가 아무래도 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얘들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할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삼각형이 좀 있고 요 삼각형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좀 있으면 그 원이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죠. 못생기긴 했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면 이때 요 외접하고 있는 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에이 대충 외심 요쯤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잡는 건 아니잖아. 대충 어림잡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외심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 정도 느낌이에요. 원의 입장에서 요 녀석은 요 성분의 이름이 뭐죠? 원 입장에서 우리가 현이라고 불러요. 현. 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요 녀석을 호라고 부르고. 그러면 자, 이렇게 있는 원의 중심에서 셈이 살짝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에 길이 2등분 되나요? 네, 밑에 길이가 2등분 돼요. 이유는 요게 원의 중심이었다라고 가정하고 가고 있는 거니까 요게 반지름으로서 우리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는 순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로서 밑변 길이가 2등분 돼요. 그럼 그게 나머지 변들도 다 같은 맥락이겠죠. 그러면 봐봐.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 내리면 2등분 될 거고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 있는 녀석들이 전부 다 2등분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 거꾸로 하는 거야. 삼각형의 세 변에 수직 2등분 선들의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외심이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외심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는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그 외심을 어떻게 구해?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때는 우리가 세 변에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다. 이 정도 느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지금 책 받았네? 아니, 지성이? 오케이. 다 왔나? 하나, 둘, 셋, 다 왔네. 그렇지. 자, 그러면 요 정도 느낌이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얘들아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다 보니까 요 중심에서 각각의 꼭지점까지 연결하면 당연히 반지름으로서 똑같아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치? 오케이. 자, 발전 문제 6번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6번을 보시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가 마이너스 2,3.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4,5.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0,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방식 정도로 소개를 할 건데 그럼 봐.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세 개의 점들이요. 결과적으로 요 점 이런 점들인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라고 얘기를 하면 그 외심이라고 하는 건 요 자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자식의 좌표 우리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A, B라고 좀 놓읍시다. 근데 이게 정말 외심이라면 얘까지 거리랑 얘까지 거리랑 얘까지 거리가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팅 있게 연립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방식은.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그냥 우리가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죠. 약간 빡세긴 하겠다만 그냥 항상 답을 낼 수 있는. 그럼 가볼게요. 제가 얘네 둘 사이 거리 구할 거라서 A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얘네 둘 사이 거리 구하면 자 A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그 다음 B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얘네 둘 사이 거리 구하면 A의 제곱 자 그리고 더하기 B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등식이 이렇게 세 개 연결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두 개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든 뭐 이렇게 잡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왼쪽 거 두 개서부터 1차나 좀 관찰을 좀 하면 살짝 암산합시다. A제곱 나가리 그리고 B제곱 나가리 괜찮으시죠?
자, 요쪽에서 보니까 대충 4a, 요쪽에서 8a 마이너스. 그럼 위로 넘어가주면 몇 a? 예, 12a. 자, 그럼 요쪽에서 마이너스 6b, 요쪽에서 마이너스 10b 더하기 10b. 그럼 몇 b? 예, 4b. 상수는 저쪽으로 좀 넘깁시다. 요쪽에서 4, 4, 16, 요쪽에서 25. 그럼 둘 더하면, 아니 둘 안 더할래. 이게 4, 4, 16. 요쪽에서 9, 요쪽에서 4, 13이네요. 그럼 넘어오면 16에서 13 사라지면 3. 거기다 25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28. 이 정도 느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갈까요? 이렇게 두 개 가보면 마찬가지로 a제곱 a제곱 나가리, b제곱 b제곱 나가리, 마이너스 8a 남네요. 자, 그 다음 이쪽에 마이너스 10b, 마이너스 14b. 절로 넘어가면 플러스 14b니까 몇 b? 예, 4b 정도 우리 잡아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계산. 7, 7에 49, 예, 16, 25. 어우, 16, 25. 얼마죠? 41. 여기로 넘어오면 8이겠네요? 요렇게 여러분이 잡아주면 되겠지. 그죠? 그냥 파이트에게 연립하는 중이고요. 자,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20a가 20이네요. 자, 따라서 우리 a 얼마? 1.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 a가 1이야, 12야. 넘어가면 16이야. 이 얼마죠? 오, 잘하네. 자, 그래서 우리는 외심의 좌표가 1,4였다라는 거 잡아가실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럼 1,4인데 문제에서 얘들아 반지름 길이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마지막 한 번만 더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빼서 제곱하면 9, 빼서 제곱하면 1이네요. 반지름은 루트 10.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되겠다. 그죠? 좀 귀찮지만 이렇게 풀면 항상 풀리는 거야. 그리고 이 계산도 얘들아 귀찮은 거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항상 2차식이 소거가 되니까.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두 번째는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관계를 좀 보는 거야. 이 점들 사이, 요 점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려고 하면 좋겠다라는 거. 물론 지금 이 문제 막상 했는데 안 보일 수도 있긴 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관계라는 건 이런 소리야. 여러분들한테 세 개의 점을 애초에 그냥 오픈을 해버렸어요.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그러면 좋은 점은 나는 요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맘먹으면 항상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 둘 사이 거리 구하면 36에다가 4 더하니까 루트 40인가요? 요렇게 하면 루트 40이네. 자, 그 다음 요렇게 둘 사이 거리 구하면 16에다가 4 더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20이네요. 자, 그 다음 요렇게 둘 사이 거리 구하면 마찬가지 16에다가 4 더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20이네요. 여기서 뭐 보여요? 나이스. 그러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그렇지, 이거 제곱 대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 나오는 애가 되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거 정도를 보실 수 있으면 참 좋다라는 거지. 쌤, 모든 문제가 항상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변 길이 구하는 거 뭐 한 20초만 하잖아. 그죠? 그리고 보고 피타고라스 되는지, 뭐 이등변 되는지 한번 보고 없으면 말면 돼. 그럼 1번으로 밀면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 귀찮더라도 체킹하면 좋은 게, 그럼 얘는 요 둘 사이 거리가 제일 긴 거니까 AB 길이가 빗변이네요? 네. 자, 그러면 요렇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대충 요쯤 어디가 C가 있나 봐. 그냥 말 되게끔 그림 그리는 중이에요. 그러면 한 요쯤 어딘가 C가 있으면 요렇게가 직각이 되는구나 정도의 느낌인 거지. 그럼 얘들 혹시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중3 때 배웠을 텐데? 똑바로 하고. 자, 뭐냐면 원이 있어요. 이 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주각을 탕 쟀는데 여기가 90도야. 그럼 혹시 요게 요 변의 길이가 뭘 의미하죠? 네. 인 거 알고 있나요? 우리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야. 수빈이 알고 있었어? 한번 잡아갑시다. 봐봐요 얘들아. 혹시 여러분들 원주각 중심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럼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 되는 것도 알고 있나? 네. 오케이. 그럼 봐봐. 몰랐어도 괜찮아요. 이번에 알면 되니까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마침 요쯤 어딘가 중심을 지나게끔 제가 선을 딱 그으면 우린 이걸 지름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아무렇게나 점을 하나 잡으신 다음에 아무렇게나
연결하고 연결해요. 자, 그랬을 때 쌤이 여기 있는 요 원위의 점과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세 개가 다 같나 혹시? 네. 그죠? 이유는 반지름으로서.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가 x면 여기가 x겠다. 이등변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x가 두 개인 거네요. 네. 그지? 그 다음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이 동그라미가 되겠네.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을 평각, 즉 180도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씩 더하면 몇 도가 돼요? 90도가 되네.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지름일 때의 각도가 몇 도라는 거? 90도다라는 걸 확인을 했네. 잠깐만 집중. 90도네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라는 걸 알아? 지름이 된다라는 걸 아는데 이 길이가 얼마? 2루트 10이네요. 반지름은 루트 10. 요렇게 여러분들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상위권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일수록 요런 관계를 보려고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지. 괜찮으시죠? 네. 정리되신 분들은 별점 문제 9번. 여러분들은 보통 저녁 시간에 나가서 사 먹나? 네. 도시락 싸고 다니지 왜? 약간 낭만 있지 않나? 그럼 여기 근처에 먹을 때가 좀 많나요? 그래? 보통 뭐 먹어? 닭 한 마리 좋지. 닭 한 마리 좋지. 내가 봤을 때 거기 괜찮은 거 같아. 거기 뚝배기 닭도리탕. 얼마지? 11,000원인가? 맛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음식만 엄청 파거든요. 제가 한참 여기 1층 이 닭 한 마리 빠져 있을 때 진짜 한 3달 동안 매일 간 것 같아요. 계속 뚝배기 닭도리탕만. 주문 안 해도 맨날 이제 그거 주셔. 기한쌤 데리고 몇 번 만나요. 근데 거기는 좀 여러 명이 가가지고 약간 그 전골 같은 그걸 시켜야 진짜 존맛탱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한 3명 이렇게 남학생들끼리 한 3명 이렇게 가면 아마 그 닭 한 마리가 한 2만 얼마일 거야. 2만 얼마? 그럼 딱 가서 딱 한 사람당 10,000원씩 내지 않아요? 끝나고 나서 칼국수를 먹어야 돼. 거기다 넣어서 칼국수 2개. 존맛탱이. 끝날 때 그냥 그거나 밑에 가서 사줄까? 응. 우리 이제 썸머 끝날 때죠. 그래, 제가 한 번 정도는 사주고 싶기는 한데. 자, 볼게요. 태준이도 밖에서 사 먹어? 집에 가까워? 집에서 그럼 보통 뭐 먹어? 밥? 6시 끝나면? 어머니가 해주셔? 아니면 그래? 나도 같이 가서 줘. 지금 정말 배고플 때 한번 같이 가도 돼? 끄덕했다. 나만 콩밥 주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흰쌀밥 먹고 이러면 안 돼. 자, 문제 볼게요. 자, 9점. AB를 잇는 직선 AB 위에 있고 AB 길이가 BC 길이의 몇 배라고 나와 있어요? 3배라고 좀 나와 있네요. 자, 볼게요. 자, 지금 현재 AB 길이가 BC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에 3배 정도의 관계가 있어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은 선분 AB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의 비율을 조사를 했을 때 몇 대 몇 정도 비율이라는 거야? 네, 3대 1 정도 비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선 AB 위에 있는 점씨예요. 그럼 우리 직선 하나 단위야 좀 잡아놓으면요. 요 직선 위에 A라고 하는 점 하나 있었다라고 치고요. B라고 하는 점 하나 요 정도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냥 보기 편하게 그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문제 푸는 거 보면 x축, y축을 굳이 안 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뭐 굳이 그리지 마세요. 필요할 때 그리면 되는데 물론 초반에는 언제 필요한지 안 한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안 그리고 풀어보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분명 감이 올 거니까 자 볼게요. 자 그럼 나는 요 직선 위에 어떤 점 C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그 C가 뭘 만족해야 되냐면 요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실 거라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3대1 정도가 되게끔 하는 점 C여야 돼요. 그럼 만약에 C가 이런 데 있으면 단우 C가 만약에 이런 데 있으면 AB 대 BC가 3대1이 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누가 봐도 BC 길이가 더 길지 않냐? 그럼 3대1이라고 하는 게 안 만들어지겠네? 그럼 얘는 탈락. 한 요런 데로 가보자. 단우 AB 대 BC가 3대1 정도가 될 수 있는 모양이 혹시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겠는 거 느껴지죠? 그래서 요쯤 어딘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C가 있으면 AB 대 BC가 3대1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이걸 우리가 어제 배웠던 내분점의 관계로 연결을 좀 시키면 첫 번째 가능한 점 C는요. 자 얘들아 3대1이었다라는 건 몇 대 몇으로 내분해주면 돼요? 2대1 정도로 내분해주면 되는 거지. 다시 AB 대 BC가 3대1이면 3대1대인 거네죠? 그러니까 우리는 2대1 내분점이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 찾았네. 또 더 찾아봅시다. 자 그 다음 C가 만약에 이런 데 있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AB 대 BC가 3대1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럼 요쯤 어딘가 C가 있었다라고 좀 치면 이때는 AB 대 BC가 정말로 3대1이면 되는 거니까 A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곧 누구면 되는 거예요? B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됩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 제가 2번 정도 하나만 좀 해줄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C의 좌표가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잠시 C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를 A, B라고 좀 합시다. 자 우리는 AC를 3대1로 내분하게 B면 되는 거니까 내분은 2를 더하는 거였죠? 네 그러면 2번의 경우부터 좀 우리가 가보면 4분의 X좌표 X좌표끼리 3과 누가 만나야 돼? 그렇지 1과 누가 만나야 돼? 그렇지 이 값이 곧 B의 X의 좌표 누구랑? 5랑 같아주면 되는 거지. 그게 B면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4분의 3대1이니까 4분의 그렇지 3B 그 다음 너무 잘해. 얘가 B의 Y좌표인 8과 똑같으면 되겠구나. 내분점 안 까먹으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걸로. 지성이 괜찮아? 와 이거 훌륭하다. 주말에 국어 영어 수업을 여기서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서? 손? 꽤 있네. A반은 꽤 있구나. 아니 그런 분위기가 어제 왔다는데 우리가 주말은 원래 몇 시 종료야 공식적으로? 우리 6시가 공식 종료거든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5시인가? 6시에요? 6시? 그렇게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왜 6시 한 10시까지만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데 왜 월부터 금요일까지만 10시고 주말은 왜 6시냐 기왕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는 거 좀 저희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어제 문의가 왔다고 하더라고.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상품은 어때요? 네? 상품은요? 아니, 학생한테. 네? 그래서 나는 역시 우리 A반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 A반이에요? 몰라. 저도 아닌 거 아닌 거. 근데
근데 혜미 하나 얘기해주자면 그렇게 6시까지만 하고 얘들아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좀 숨 쉴 구멍이 있어야 또 월화수목금 또 달리지.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원하는 친구가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어필해줘. 알겠지? 언제든지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해줄 수 있으니까. 자, 문제 볼게. 아, 그럼 여러분들 영표쌤 수업도 들었었던 친구들인가? 네. 아, 우리 이성쌤 수업도 들었었던 친구들이고. 네. 제임스 쌤. 네. 아, 제임스 쌤이라고 해야 아는구나. 최근에 만난 적 있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저번 주 토요일에. 저번 주 토요일. 좀 빠지셨어요, 어때요? 저랑 지금 다음 주면 이제 내기 결판이에요. 똑같으시죠? 네, 일주일만에 뺐으시죠?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못 만나고 있어서 내일 여러분들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금요일 한번 좀 봐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좀 빠지신 것 같다 하면 제가 알려줬죠, 커피 타는 거. 네. 선생님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놔줘요, 알겠지? 쉬는 시간마다. 알겠지?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 와 좋습니다. 야.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학생들만 이렇게 해주는 거. 자, 문제 볼게요. 자, 0과 1 사이에 t가 있대요. 근데 a랑 b를 있는 선분 a, b를 전녀석 대 전녀석 비율로 내분하는 점이 있는데 그게 1사분면 위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그 문제의 말뜻이 자, 이렇게 x축이 좀 있고 y축이 좀 있으면 자, 1사분면 위에 이런 데 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인 거 돼요? 그치? 근데 얘들아 우리가 x축 또는 y축 위에 있는 건 몇 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식을 내분했을 때 1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건 그 내분점의 x좌표가 보호가 뭐고 플러스고 y좌표도 보호가 뭐고 플러스 요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 t 대 1-t 뭐 요 땅으로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내분이면 둘 다면 얼마예요? T, L. 1 개꿀 아싸.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t 암산합시다. 3t 몇 t? 4t 빼기 3. 그렇지. 요 정도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둘 다면 1이고요 암산 7t 5t니까 12t 빼기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가 내분점이었는데 이게 1사분면 위에 있으면 좋겠어 라고 1차는 이야기한 거니까 요 자식의 보호가 플러스 요 자식의 보호가 플러스인데 잠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돼? 무조건 둘 다 만족해야 돼?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우린 이걸 연립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4분의 3보다 크고 12분의 5보다 큰 거니까 누굴 갖고 와야 돼? 4분의 3보다 크다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이해되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답은 4분의 3보다 크다 라고 만약에 본인이 답을 내셨으면 너무 잘하셨겠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에서 1보다 작아야 돼 라는 조건이 좀 걸려 있었다 보니 우리는 누구보단 작다라고 해줘야 돼요? 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면 된다. 방해해 돼. 11번도 질문인가 보네. 자, 11번. (12번을) 보면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 우리는 무게중심을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는 거라고 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G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H 다시 한 번 더 또 구한 거구나. 근데 그 H의 좌표가 1,2 오키도키. 자 그러면 보자. 굳이 저기 나와 있는 값들 안 적을게요. 자 G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면 되니까 B의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C의 좌표가 있어요. 적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있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3,-1. 자 그래서 집중. 요 세 녀석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래요? 네 1,2래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야? 3. 3배 합시다. 그러면 3과 몇이면 되죠? 6이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x의 좌표 다 더해서 3 대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얼마면 돼? 1. 1 나이스. 다 더해서 6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면 돼? 5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일단 G를 잡았어. 근데 삼각형 A라고 하는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의 좌표가 A, D인데 우리 한 번 더. 요 세 녀석의 무게중심이 다시 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위에다가 3배한 거 써놔. 여기 3이고 여기 15죠. 자, 그럼 우리는 다 더해서 3 돼야 되네요. A 얼마? 1. 다 더해서 15 돼야 되네. B 얼마? 14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끝났었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배웠던 내용 그냥 적용 2번 정도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14번. 여기 이제 고1 모의고사 문제죠. 자, 문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세 꼭지점의 좌표가 오픈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꼭지점의 좌표가 굳이 너네한테 안 줘도 될 텐데 준 이유는 니네가 충분히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구할 수 있어. 그런 것 좀 인지하고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 ABC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점의 좌표가 오픈되어 있으며 AC랑 AD의 길이가 같대요. AC라고 하는 녀석과 AD 길이가 같대요. 좀 구해놔 볼까요? 그러면 AC 길이 얼마예요? 구해보시면 정도 나오니까 이 길이가 5니까 이 길이가 5 정도 되는구나 정도 일단 우리가 좀 잡아놨고요. 좀만 더 읽어보니까 선분 AP랑 선분 DC가 평행하다 뭐 이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을 딱 봤어. 평행이야.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삼각형의 뭐예요? 닮음이 떠오른다라는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그지? 그랬을 때 나는 요 길이 구해놨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B의 좌표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5라는 길이를 잡으셨으면 그걸 이어가서 요런 길이도 구해보려고 해보셨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구해보시면 얼마 나오니? 13 정도가 나오나봐. 13 정도가.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자연스럽게 몇이 돼요? 8이 되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우리는 B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고요. C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4, 0인데 두 삼각형이 닮은 것도 여러분들이 발견을 너무 잘하셨다면 이거의 비율도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8대 5였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는 선분 BP를 8대 5로 내분하는 점이 곧 누가 됐었구나? C가 됐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지.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잔계산은 굳이 안 할게요. 구하는 거 아까 여기서 3번 정도 해봤으니까. 예. 그러면 하나 해줄까? 아까 X좌표 해줬으니까 여기 Y좌표 해줄까? 자, 요 녀석의 좌표 얼마인지 몰라. A, B라고 좀 합시다. 자, 그럼 4분이니까 8과 5 더하면 얼마? 13. 8과 누가 만나야 돼요? B. 그럼 8B. 5랑 누가 만나야 돼요? 45. 이렇게 되겠죠? Y좌표하는 중이에요. 그럼 이 값이 얼마면 돼요? 0이면 되는 거니까 그럼 B값이 얼마예요? 8분의 45. 답 5번밖에 없네요? 답 5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예. 이렇게가 우리가 어제 숙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숙제 좀 빡세겠구나 이거 이렇게. 에이 잘하겠지 뭐.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2쪽 직선의 방정식. 칠판 한번 좀 지우고 갈게요.
본인은 어릴 때 폭식을 했다며 안 먹으면은 뭐 10kg 금방 뺀다고 하시는데 아 벌써 기가 죽었어. 아 벌써 질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이서 다이어트 했거든요. 세 분이서 저희 사장님이랑 저랑 이성호 쌤이랑. 저희 사장님은 한 2kg 찌신 것 같고, 자 저희 사장님은 이제 우리가 이겼고, 제가 한 5kg 뺐어요. 5kg. 아 불안해. 승호 쌤도 저번에 보니까 한 5kg 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데 빼신 것 같더라고. 승호 쌤은 약간 안 먹으면서 빼셔. 안 먹으면서. 아 여기서 제가 이기려면 여기서 한 4kg 정도 더 빼야 좀 안정권이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 않네. 지금 정책이에요. 제가 77에서 출발했는데 제가 지금 한 71 정도 되거든요. 71, 2. 여기서 이제 안 내려가더라고. 쉽지 않네.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뭐 한 68 정도까지만 가면 이거 안전하게 이길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 근데 여기서 또 몰라요. 다음 주에 이제 승호 쌤이 한 지금 승호 쌤 80 아니야. 그래서 승호 쌤이 예를 들어 뭐 한 20몇 개를 빼오면 갑자기 뭐 차오르처럼 돼서 오면 그러지 않겠죠. 형쌤 출발이 몇 킬로였어요? 88. 저번 주가 85라 하셨나요? 아니 거짓말인 것 같아. 나한테도 쌤 좀 빼셨어요. 못 뺀다고. 쌤 근데 좀 살 빠진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딱 쟀는데 한 4kg 빠져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상대방의 긴장을 좀 풀어주면서 자기에게 더 빼는. 공부 많이 했어? 아 나 하나도 못했어. 이런 스타일. 뒤로 개 해놓고 그런 스타일. 근데 이제 저번에 딱 했는데 어쨌든 저번에 중간점검 때 승호 쌤 이겼어요. 저보다 더 빼셔서 그때 표정이 싹 이제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봐요 쌤. 아 야골라. 근데 뭐 이번 주 토요일에 수빈이가 쉬는 시간마다 커피 갖다 놓을 거니까 수빈이 한 1kg 정도만 찌워줘. 알겠지? 자 얘들아 볼게요.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쌤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방정식은 가끔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 하는데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들 즉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에 찍어 보니까 걔네들이 모여서 어떤 도형을 만들 때 이 식을 도형의 방정식이라 불러요. 여기까지 되죠? 근데 마침 그 방정식이 직선을 만드는 녀석이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특히나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한테 좀 익숙하죠?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던 것들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죠? y는 뭐 2x 빼기 3 이라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몇 참수라고도 불러요? 1참수라고도 부르지만 이거 얘들아 방정식 입장으로도 볼 수 있죠? 가끔 성립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직선을 만드니까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식 형태는 y는 ax 더하기 b 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그때 지성아 a를 뭐라 부르지? 옳게 이 a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울기라 불러요. 지성아 기울기가 뭐지? 기울어진 정도 빼고 기울기가 뭐 할수록? 클수록. 진짜요? 진짜요? 절대감이. 옳지.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뭐야 우리 준세? 뭐? 뭐이씨. 기울기가 뭐야? 자 다음 기울기가 뭐야? 없어. 오 잘 읽네. 자 기울기가 뭐야 우리 민지? 이거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얘기 들어봐 얘들아. 이런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은 비율이 다 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삼각비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야. 얘기 들어봐. 어떤 직선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있어? 요렇게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봤는데
여기가 2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 3이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요쯤 위로 올라가서 요렇게 쟀어.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4야. 그럼 지성아 여기 얼마예요? 너는 이미 알고 있잖아. 이 비율이 뭐하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 비율을 우리가 직선에서는 무슨 울기?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야. 야, 이 직선은 항상 2 갈 때 3 올라가는 정도의 비율을 띠고 있어. 그런 말인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되게 잘 얘기했네. 요 기울기라고 하는 거 지성아 뭐라고요? X 증가량분의 Y. 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여러분들이 기울기라고 하는 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증가량 혹은 변화량, 자 X 변화량분의 자 Y의 변화량 또는 증가량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지성, B를 뭐라 불러? Y 절편. 와, Y 절편이 뭐야, 지성? Y 100점짜리 답안이네. 자, Y 절편이라고 하는 건 Y 축과의 교점을 Y 절편이라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X에다 몇 넣죠? 0을 넣죠. 오케이. 훌륭하네. 자, 그럼 저 형태가, 즉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형태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직방이에요. 근데 또 있어. 봐, 저기서 만약에 제가 A가 만약에 여기가 없었다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 Y는 M 같은 거 있죠? 그럼 요 자식은 1번 이렇게 생겨요? 2번 이렇게 생겨요? 네,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Y는 M이라고 하는 녀석도 얘들아 방정식입니다. Y는 3이라고 하는 것도 Y가 3이어야만 성립하는 녀석이니까. 이해됐죠? 그럼 요 녀석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또 하나 더. 그럼 요렇게 있는 건 X는 몇이죠? N 같은 녀석인 거 될까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겠다. 세 개 다 직선의 방정식이지만 걔 중에 1참수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지성, 예. 얘 기울기 얼마야?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야? 오케이. 단원, 얘 기울기 얼마야? 얘는 얼마야? 1차, 얘 기울기 얼마야? 얘는? 자, 그럼 얘기 들어봐야 되나? 여러분들이 분명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얘기했을 때 끄덕끄덕 거렸잖아. 그치? 근데 지금 제가 얘 기울기 얼마, 얘 기울기 얼마야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질문한 친구들 모두 여러분 전부 다 예전 기억을 지금 떠올린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 까먹을 수 있지, 당연히. 아, 누가 기울기가 0이었지? 까먹을 수 있지,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의 정의를 알고 있다면 저거에 빗대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자, 여기서 일로 변할 때 X의 변화량은 존재해요? 예. 존재하죠. 움직였잖아. 그죠? Y의 변화량은 존재해요? 안 존재하네. 그 Y의 변화량은 얼마야? 0. 그 분자가 빵이네요. 따라서 얘의 기울기 얼마예요? 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Y는 N 같은 거는 기울기가 0인 녀석이에요. 자, 그런데 요점. 자, X의 변화량이 있어요? 없죠. Y의 변화량은 있다. 그죠? 그럼 X의 변화량이 0인 거지. 그럼 분모가 0인 거지. 수학에서 분모가 0인 건 존재하지 않는 수분거 알고 있죠? 따라서 얘는 기울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물어볼 리가 없겠지만 기울기가 0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요 모양밖에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죠.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중3 때 연습했던 부분이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봐봐. 어떤 점이 있어요. 요 점을 지나게끔 하는 직선은 한 개 있어, 두 개 있어, 개 많아? 개 많죠? 이 엄청 많아, 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라고 해서 하면 직선은 딱 한 개로 결정이 되지. 그럼 내 얘기 들어줘, 얘들아. 결과적으로 두 점이 존재하면 직선은 한 개로 결정이 돼요. 근데 두 점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뭘 한다는 소리예요? 기울기를 안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직방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알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알았어. 그럼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나? 아니죠. 기울기만 안다라고 하면 직선은 무궁무진하죠.
근데 마침 이 점을 지나야 돼 라고 하는 수가 딱 이 직선으로 결정되는 거지. 따라서 기울기랑 이 직선이 지나는 한 개의 점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쌤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요, 한 점을 a, b라고 하면 요 직선의 방정식 혹시 여러분들 모르면 모른다 얘기해도 돼요? y는 m의 x-a 플러스 b 이렇게 쓰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오케이, 다시 봅시다. 봐봐.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거에 좀 익숙하거든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 2야. 근데 이 자식 예를 들어 뭐 3,1을 지나. 예를 들어.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2면 y는 몇 x? 2x. 그죠? 3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빼기 얼마? 5. 요 정도 우리가 쓴다. 그죠? 요 정도 구하는 건 괜찮으시죠? 요거 일반화 좀 시킵시다. 기울기가 m이야. 한 점 a, b를 지나. 자, 그러면 y는 몇 x? mx. 괜찮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a를 넣었을 때 몇이 나와줘야 돼? b가 나와줘야 돼. b가 나와줘야 돼. 그지? 그럼 얘들아 a는 여기 몇 a? ma 되죠? 실내? 우린 b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뒤쪽에 마이너스 ma가 있어서 좀 없애줘야겠네? 더하기 누가 있으면 돼? 요 정도 있으면 되지 않나? 너네가 숫자 아까 짜맞춰 주는 것처럼? 그럼 요거 여러분들 살짝 m으로 묶어주시면 x-a 플러스 이런 의미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요렇게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 앞으로 이 식 많이 씁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m에 x-a 괄호 닫고 플러스 b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야. 자, 기울기가 3이었고요. 나 2였나? 기울기가 2였고 3,1 지나는 거. 아까 전에 우리가 야 이거 y는 기울기가 2니까 2x에 3 넣었을 때 1 나오려면 마이너스 5잖아. 이렇게 가셔도 돼요. 되는데 제가 야 얘들아 기울기가 2니까 자 3,1 지나네. 이렇게 써도 5인 이러진 않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써도 여러분들이 그치 저게 맞지 저렇게 쓰는 거였지 라는 걸 알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봐봐 얘들아 몇 차식이야? 1차식이니까 직선이죠. x 앞에 계수 얼마야? 2야. 기울기가 결정된 거야. 3 넣었을 때 몇 나와? 1 나와. 그러면 3 넣었을 때 1 나오는 거 되죠? 그러니 3 넣었을 때 1 나오는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인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실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전개해보면 똑같이 2x 마이너스 5 나오는 거 괜찮으세요? 네.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직방을 들어가기 전 기본 배경 지식.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오케이. 좀 쉬었다가 우리 직선의 방정 내용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좀 하시자. 그럼 이렇게 해서 25일만 더 하면 돼요. 너무 행복하다. 그지? 벌써 25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기한세 갔어요. 그래? 저희 종료날이 며칠이에요? 종료날이 8월 17일. 8월 17일. 계약 하루 전인데. 너무 좋다. 그지? 개 많이 나왔네. 그지? 한번 해야지. 기억하는 거. 자, 보자. 일단 참고 가는 거죠. 저희 근데 저희 계약식 날 늦을 수도 있어요. 계약식 날이 언제야? 저희 8월 14일이에요. 8월 14일 계약이에요? 네. 그 이후에는 또 시간표 조정을 해줘야겠네? 그 날만 하고 다시 또 방학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 날도 광복절이고. 8월 14일이면 목요일이구나? 네. 오케이. 그때 돼서 또 한번 얘기해줘. 네. 자, 우리가 오늘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들아 내용을 몇 개 배울까? 2개. 2개 정도? 오케이. 자, 첫 번째는 표현법인데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한 개로 안 칠게요. 이건 한 개로 안 칠게. 그러니까 뭐냐면 뭐요? 자, 봐봐. 우리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기울기가 3인 직선이요 라고 하면 y는 몇 x 그러면 돼요? 3x. 근데 y를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y는 뭐 3x 더하기 k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울기랑 한 점을 다 오픈하는 일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직방을 구할 게 딱히 없잖아요. 그냥 식만 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숨겨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기울기가 오픈이 돼. 예를 들어 기울기가 m으로 오픈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y 절편만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처럼 y는 mx라고 쓰는데 y 절편만 모르니까 여기만 여러분들이 플러스 그냥 몇으로? k 아니면 뭐 다른 문자 아무거나로 여러분들이 그냥 식을 두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자, 그럼 만약에 기울기를 숨긴다면 누굴 오픈할까요? 네, 이 자식이 지나는 한 점을 오픈해요. k라고 하는 게 얘들아 y절편이지. 그럼 y절편도 0,k죠. 그것 또한 한 점을 오픈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한 점을 오픈하면 이번엔 누구를 몰라? 네, 기울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y는 기울기 m이라 두고요. 그 다음 괄호 열고 어떻게 x-a 플러스 b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잘 하면 이해될까요? 대신에 얘들아 잘 들어. 또 우리는 어떤 것도 요구되냐면 오른쪽 식이 있을 때 한 점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y는 m x-를 바로 닫고 더하기 2. 지성 이거 어떻게 읽을래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 1,2를 지나지만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직선. 이렇게 우리가 읽을 거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y는 mx 수빈아 어떻게 읽을 거야? y절편 알지 않나? 자, 이거 x에다 0 넣으면 y 얼마예요? 0. 그러니까 얘는 원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직선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괜찮으시죠? 네. 우리 세준이한테는 이런 거. 세준? 뭐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빨리 m으로 뭐 해줘요? 묶어서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두 번째는 직선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중학교 때도 2개 정도 배우거든요. 하나가 평행, 하나가 일치. 요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배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mx 더하기 a라고 하는 어떤 직선이 있고 y는 nx 더하기 b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다 쳤을 때 3구 만약에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하면 그냥 똑같으면 되죠. 근데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이면 그러면 그치 기울기가 같으면 되죠 얘들아. 그리고 절편이 다르면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평행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m과 n이 똑같으면 돼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좀 수빈이 괜찮아?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알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건 비율이 똑같다라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울 거 2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 관계일 때예요. 자, 두 녀석이 서로 수직 관계일 때인데 봐봐. 결론은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결론은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좀 있어. 요 직선의 기울기가 m이었다라고 칠게요. 얘였다 치자. 자,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또 이렇게 있어. 요 직선의 기울기가 n이었다라고 좀 칩시다. 근데 보니까 마침 2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 관계인 거야. 여기가 수직. 쌤이 결론부터 오픈 좀 할게요. 자, 수직이면 반드시 2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일단 결론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직선의 기울기가 2였다 치자.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줘야만 하는 거야. 그래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가볍게만 좀 설명을 해주면 이유보다는 얘들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약간 도형의 냄새로 한번 설명을 좀 하면 우리 요런 도형 많이 보지 않나? 그죠 중학교 때 많이 보죠? 그랬을 때 지성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자 여기를 H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얘기했을 때 재우야 요 세 개로 이루어진 어떤 관계식 하나 알고 있나요? 그럴 수 있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근데 얘들아 봐봐.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삼각형들은 전부 다 뭐죠? 닮은인 거 되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동글뱅이 여기가 X면 여기가 동글뱅이 여기가 X네요? 그럼 왼쪽 삼각형에서 A 대 H는요? 재우가 봤을 때 오른쪽 삼각형에서 뭐 대 뭐예요? 왼쪽 삼각형에서 A 대 H는 이 삼각형에서 뭐 대 뭐지? H 대 B죠? 그러면 관계식 뭐 있어? A 대 H는 H 대 B니까 H의 제곱은 AB 괜찮아요?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일 때 H의 제곱은 A 곱하기 B인데요 우리가 중합도형이 중요한 이유는 너네가 알고 있었던 중합도형은 조금 더 분석이 들어갔을 때 그 녀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 더 많아져요. 내 얘기 들어봐봐. 쌤이 양변을 A, B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A, B로 나누면 A, B 분의 H 곱하기 H 이런 식으로 혹시 쓸 수 있는 거 괜찮아요? 이 값이 얼마죠? 1인 거 되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이런 거야.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식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 누군가는 그냥 A분의 H네 이런 식으로 읽겠지만 우리 에이스 규민이는 A분의 H? A분의 H? 이 직선이 뭐스러워요? 기울기스럽네 라는 의미로 내가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죠?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 자 B분의 H B분의 H B분의 H 근데 B랑 H가 전부 다 양수죠 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아직은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보통 기울기가 음수일 땐 빼잖아. 그러면 기울기의 의미를 가지려면 여기에다 뭐 취해줘야 돼? 마이너스. 그럼 이쪽에도 마이너스 취해주면 되죠. 마이너스를 취해주는 순간 B분의 마이너스 H 하면 저 직선의 기울기가 되죠. 두 개의 기울기를 곱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은 항상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정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요 녀석은 이번 여러분들이 저랑 공통수학 2 공부를 하면서 제가 유일하게 증명해주지 않을 거야. 그냥 받아들이라고 일단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증명을 해주면 더 힘들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해줄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상구 근해 공식 유도할 줄 알아요? 오? 수비 유도할 줄 알아? 기가 막히는데 다들 할 줄 아는구나. 근데 근해 공식을 우리가 유도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쓰지 않나? 그죠? 그냥 맞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지? 자,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자, 그래서 얘는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이유들은 납득 가능하게끔 설명해 줄 거니까 지금은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 봐.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좀 있어요. 반드시 x 먼저, 그 다음 y, 그 다음에 상수 순서로 썼다라고 쳤을 때 요 직선 밖의 점, 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떤 점이 있었다라고 칠게요. 그 점의 좌표를 P, Q라고 좀 합시다. 그러면 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리는 반드시 수직으로 내렸을 때의 최단 거리를 이야기해요. 반드시. 자, 그러면 직선식이 오픈되어 있고 직선 밖에 한 점이 오픈되어 있을 때 그 둘 사이의 거리, 식에 대한 공식이에요. 알겠죠? 자, 쌤이 먼저 결과를 오픈할 건데
그 거리는 x 합백에서 얼마죠? A y 합백에서 1 그것들을 제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루트를 취해줘요. 쌤 왜요? 그냥 받아들여주세요. 그 다음 위쪽에다가는 절대값을 취해놔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x좌표의 x값 대입, y좌표의 y값을 대입한 녀석을 여기다 때려 쓰면 돼요. AP 더하기 BQ 더하기 C. 요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에요. 그냥 한번 지금 외워버려요. 알겠죠? 네. 자, 바로 연습 좀 해볼게요. 저랑 기본 문제 2번을 좀 봅시다. 교재 17쪽. 자, 거기 보시면 y는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이죠. 기본 문제 2번에 1번. y는 2x 더하기 1. 그럼 뭐 대충 있다고 생각했죠. 정리할 시간 줄 거예요. y는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이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요.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x 먼저, y 먼저, 그 다음에 상수. 물론 얘들아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빵 상관없어요. 어떻게 넘기든 상관없어. 알겠지? 그냥 x 옆에 y 옆에 상수만 있으면 돼요. 자, 마이너스 1,4 들어줘. 마이너스 1 놓고 4 넣으면 식 성립해요? 누가 봐도 안 하죠? 그럼 직선 위에 점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직선 밖에 마이너스 1,4가 있나 봐. 그랬을 때 요 거리가 궁금한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상구야 읊어볼까요? 루트에 천천히. 그렇지. 더하기. 너무 잘했어.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x 합의 개수 2의 제곱, y 합의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분의 절대값하고 천천히. 그렇지. 마이너스 2. 그 다음 빼기 4. 굿. 그 다음 더하기 1. 이렇게 위쪽에 음수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하는 걸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5분의 5인 거 보여요? 그래서 거리는 얼마였구나? 루트 5였구나가 된다. 루트 5분의 5니까. 괜찮아요? 네, 조금만 요 내용만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 주세요. 자, 2번 보자. 적고 있구나. 자, 2번을 보시면 뭐 대충 기울기가 음수인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있고요. x 더하기 루트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빵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0,0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럼 0,0이 뭐 이런 데 있다라고 그냥 칩시다. 그랬을 때 요 거리가 궁금해. 이번에는 한번 우리 민지가 해볼까? 민지 어떻게 돼? 루트에 천천히 1 더하기 기가 막히네. 따라오시죠? 그 다음 분의 절대값에 하면 돼. 맞아. x자리에 0 넣으면 0. 맞아요. 그 다음 y자리에 0 넣어도 0. 그래서 위에 뭐 남아? 마이너스 4가 남는 거예요. 맞아요. 잘하는 거야. 괜찮아요? 네. 그러면 2분의 4니까 거리 얼마였던 거예요? 2였다. 요렇게가 우리가 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가 오늘 나갈 개념은 요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직선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 그리고 직선의 표현법, 그리고 수직 관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연습 좀만 해볼게요. 오케이. 자, 바로 밑에 있는 발전 문제 9번 하나 체크 좀 하시고요. 발전 문제 1번 하나. 발전 문제 5번 하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들을 찍었으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필요한 규민이 다 했어? 하나 빼고. 얘들아 수정 한번 해볼까요?
자, 안 되는 거. 9번. 1번 답을 할까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도 피통 사용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화요일. 에이, 그래도 해야지. 자, 23쪽까지가 숙제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네? 자, 19쪽 잠깐 패스. 숙제에서 잠깐 제외시켜요. 아예 지우지 말고. 알겠지? 아직은 좀 어려울 거예요. 19쪽 잠깐 패스. (20번만) 잠깐 패스. 나머지는 오늘 배운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 능력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 5번도 해주세요. 네? 5번도 해주세요. 네, 싫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건 좀 그러네요. 자, 1번 보자 얘들아. 네, 죄송할 일이긴 하죠. 자, 1번 보자. 자, 1번을 좀 보면, 자, 세 점이 좀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선 기울기랑 한 점 알면 된다 정도 체크해 주시고, 점 A와 BC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수빈이가 봤을 때 BC의 중점이 어떻게 돼요? 몇 콤마면? 중점 수빈이 어떻게 구하는 거지? 못 들었어. 뭐라고? 중점 우리 어떻게 구하는 거야? 더해서 나누기 2였죠? 그러면 x의 좌표 더하면 12, 2로 나누면 6, y 좌표 둘 더하면 6, 2로 나누면 3. 따라서 중점의 좌표가 6,3인 거네요. 네, 그래서 BC의 중점의 좌표는 6,3. 그리고 우리 영상 쌤이 최대한 오늘 내일 중으로는 올려놓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주말 동안 혹시라도 내가 좀 복습을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참고들 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A가 1,4네요. 그러면 기울기라고 하는 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천천히 X 몇 증가했어? 1에서 6으로 5 증가할 때 Y는 1을 감소했네요.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점 아무거나 1,4 넣어주시면 x-1 더하기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 막 상수를 보니까 21 이렇게 나와 있네. 양변 몇 배 할까요? 번호가 되게 긴데? 양변 5배 하면 되겠죠? 양변 5배 하면 5y 마이너스 x 5배 했으니까 그 다음 더하기 1 5배 했으니까 더하기 21 이렇게 여러분들 가주시면 되는 거 이해돼요? 지수 빨라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요걸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1로 아다리가 맞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A는 얼마? 1. 1, B는 5. 기가 막히네. 이렇게 풀어주면 돼. 답이 이해돼. 그렇지. 1차례 괜찮고.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5번. 지성아, 수직이면서 뭐 기억하라 했어? 옳지.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러면 봐봐. 2,5를 지나는 직선인데 발전 문제 5번. 저 직선과는 수직이어야 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거기 직선의 기울기 얼만데? 그 나와 있는 직선 3분의 1이죠? 그지? 그러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아니. 지금 나와 있는 저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네. 그러면 그거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3이죠 얘들아.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결국 이 문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2,5. 그럼 마이너스 3하고 괄호 열고 x 빼기 2 괄호 닫고 더하기 5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옳지 옳지. 정리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낼 때 y는 그러니까 y는 해서 해도 답이고요. 한쪽으로 몰아서 써도 답이에요. 그건 뭐 여러분들 개의치 마세요. 잡을 때 저거 네. 공유해서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정도 정리해야지. 요 정도는 정리해주고. 근데 그걸 내가 y는으로 쓰든 x 더하기 y는 0이라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오케이. 자 9번 봅시다. 좀 요 세 문제가 어려웠으면 아마 숙제할 때 다 질문이겠는데. 지금 제가 제일 풀만한 세 개를 찝은 거긴 해요. 네. 자 직선 2x-4y 더하기 3은 0 괜찮아요. 복수하면 됩니다. 2x-4y 더하기 3은 0 민지야 기울기 얼마지? 2분의 1 그럼 얘들아 어떤 직선이 있는데 저 자식이랑은 평행하고 라고 나와있네요.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 고 뭐 이런 말이네. 네.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오픈됐죠? 네. 그런데 절편 모르죠? 네. 그럼 쌤이 어떻게 돌아고 얘기했냐면 y는 2분의 1x 더하기 k 뭐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이때 분수가 좀 싫으면 양변의 2배 정도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양변의 2배의 선생이 x 마이너스 2y 더하기 2k는 빵 이렇게 일단 좀 써놓을게요. 그런데 얘가 원점과의 거리가 몇 콤마 몇이 돼? 얼마가 되래요? 네, 그 정도가 되래요. 그 정도가. 근데 얘들아 4개 들어봐. 지금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2분의 1이죠. 근데 원점과의 거리가 루트 5가 돼야 되죠. 그럼 4개 들어봐. 원점이 여기라고 치면 기울기가 2분의 1인 상황에서 거리가 루트 5가 됐으면 좋겠대. 그런 직선은 한 개가 있어요? 이렇게 내리면 여기 밑에다가 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면 응당 당연히 답은 몇 개겠다. 2개겠다라는 생각 정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3구가 해볼까? 얘랑 얘까지 거리 루트에 뭔지 알지? 루트에 천천히 1 더하기 4 괜찮으시죠? 네. 그게 좀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빨리빨리 오라고 좀 써주시고 분의 절대값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거리인데 이게 루트 5였으면 좋겠어 이 자식아 이런 말인 거죠. 그럼 이 k의 절대값 취한 게 5니까 k는 뿔마 2분의 5가 돼요? 네. 그래서 답은 2개였네요. 하나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 미안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 다른 하나는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셨으면 됩니다. 준쌤 이해돼요? 옳지.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20쪽 볼까요? 이제 직방에 대한 내용은 더 없어요. 그러면 거기 20쪽에 보면 직선의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죠? 뭐냐면 그동안 네가 학습했던 내용들 싹 다 긁어 모아서 네가 어련히 알아서 식 세워서 답내봐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종합적인 걸 묻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거 고등학교 교과서 문제다. 자, 쌤이 그림만 좀 그리는 동안 문제만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푸는 건 제가 풀 거예요. 기본 문제 4번. 미안, 3번 20쪽에. 자, 읽으셨죠? 상황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죠? 상황은 지금 여기 보시면 요쯤 어딘가가 x의 좌표가 4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이 자식이 4래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대충 기울기가 1인 직선이 하나 있나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잘 모르겠는데 한 요런 느낌으로 가나봐요. 그래서 주어진 저 삼각형의 면적을 뭐하래?
2등분해야 돼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걸 만족하는 k 값을 구해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일 종합 테스트 시험에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없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넓이를 2등분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되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 이 전체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죠? 8 정도라는 걸 알 수 있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해주면 그지?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넓이를 반반 나눠 먹으면 되는 거니까 각각이 얼마인 거야? 그거를 일단 우리가 먼저 파악을 좀 했어요. 그러면 요 넓이가 4라는 식을 세우든가 요 삼각형의 면적이 4라는 걸 세우든가 둘 중에 하나 가야 될 텐데 뭐 누가 봐도 삼각형이 더 편하긴 해요. 그러니 나는 요 자식의 면적이 4라는 걸 이용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요 점의 좌표가 좀 궁금하고 밑변을 구하기 위해 요 점의 y-좌표가 궁금해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세요? 근데 당연한 거지만 그 녀석들이 숫자로 나와 k가 껴서 나와. k가 껴서 나오겠지. 왜? 우리 지금 직선식을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k가 껴서 나올 때 당황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좀 해주면서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넓이 4라는 식 세워야지 정도의 목표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점의 x좌표 얼마예요? 나이스! 쫄지마. 그러면 2분의 1에 일단 밑변 길이 나온 것 같아요. 4 더하기 k인 거돼요?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그래서 쌤은 문자 먼저 쓰는 거 좋아해서 k 더하기 4. 두 번째, 요 교점을 찾고 싶은데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직선식을 연립해야 되잖아. 근데 요 주황색 식은 불편하긴 하지만 일단 알아.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 게 얘가 안 나와 있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구해야지 뭐 이 정도 생각 들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1 갈 때 4 떨궈지니까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4x 9. 자 4 넣었을 때 0 나오면 되죠? 더하기 얼마? 16 정도라는 걸 내가 알죠? 그러면 직선식 잡았어요. 다시 한 번 더. 1 갈 때 4 떨궈지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4. 그 다음 4 넣었을 때 0이어야 되는 거니까 뒤쪽에 더하기 16. 그럼 나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연립한다라는 건 얘들아 뭐 가간법, 대입법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그냥 두 식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같다라고 좀 두면 5x는 16-k가 돼요. 따라서 x 얼마 나와요? 5분의 16-k 이렇게 나오죠. 혹시 빠르니? 따라와요? 좀 빨라요? 다시 봐봐. 잠깐. 요 길이까지는 괜찮아? 천천히 할게. 요 길이가 여기까지 쓴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 직선식과 요 직선식을 알아야 우리가 요거 교점을 구하지 않나? 연립이라는 걸 해서. 근데 요 직선식은 x 더하기 k라고 나와 있었죠. 요 직선식은 없었어 문제에. 근데 우리는 요 점의 좌표가 3,4죠. 그리고 요 점의 좌표가 4,0이니 두 개의 점을 알면 직선식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1 증가할 때 4 떨궈졌길래 마이너스 4x라 썼고요. 4 넣었을 때 0이어야 돼서 더하기 16을 했어. 그러면 두 개의 직선식 나온 거 돼요? 그럼 요 두 녀석을 연립하면 되는 거죠. 연립한다라는 건 y 대신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잖아. 대입법. 그 말은 얘네 둘이 결과적으로 같다라는 거 아니야. 5x는 16-k죠. 그래서 x는 5분의 16-k.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 x 값은 요 교점의 무슨 좌표야? x 좌표인 것까지도 이해돼요? 그걸 다시 기존식에 넣어줘야 무슨 좌표가 나와요? y 좌표가 나와요. 그죠?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번거롭고 귀찮은 거지. 너무 창의적인 생각인데? 이런 건 아니라고. 이해돼? 그냥 여러 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물어보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 들여서 고민하면 하실 수 있을 거라 제가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무작정 질문하지 마시고 조교쌤한테 고민 많이 하고. 자, 그럼 가볼게요. 요 x값을 여기다 넣자. 그럼 넣는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더하기 몇만 해주면 돼요? 네, 이거 좀 지울게.
그럼 더하기 K만 해줄 건데 통분할 거니까 5분의 몇 K? 오케이. 5K. 그럼 5분의 4K 더하기 16인가요? 네. 네. 그럼 내기 들어줘. 5분의 4K 더하기 16인데 혹시 쌤이 4로 묶어도 돼요? 네. 그러면 4K 더하기 16이었으니까 K 더하기 3. 가 되겠네. 요게 결과적으로 교점의 Y좌표이며 동시에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그럼 나는 그 높이를 곱해줄 거야. 5분의 4에 K 더하기 4를 쓰려고 보니까 아싸 개꿀. 제곱이네요. 그럼 이게 이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된 거죠. 네. 이게 넓이 얼마면 돼요? 4. 4면 됩니다. 4, 4 나가리. 따라서 우리는 K 더하기 4의 제곱이 10이면 되는 거니까 K 더하기 4가 루트 1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10이면 되겠죠. 그러면 K 값은요. 하나가 루트 10에서 4를 빼면 되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4를 빼야 돼요. 루트 10이 얘들아 대충 3점 뿌릉뿌릉인가요? 네. 그러면 3점 뿌릉뿌릉에 마이너스 취하면 마이너스 3점 뿌릉뿌릉 빼기 4니까 마이너스 7점 뿌릉뿌릉이네. 네. 근데 아까 우리 여기 절편이 마이너스 K였죠? 네. 말이 안 되네. 왜냐면 이거 7점 뿌릉뿌릉 돼야 되잖아. 네. 아 이게 안 되네. 요 자식은 3점 뿌릉뿌릉에서 4 빼면 마이너스 0점 뿌릉뿌릉. 그럼 마이너스 취하면 대충 0점 뿌릉뿌릉이니까 이거 약간 좀 말 되네요? 네. 네, 답은 루트 10 빼기 4. 정도까지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우리가 딱 중학교 여름방 끝났을 때 풀 수 있으면 뭐 직방은 뭐가 나오고 할만하죠. 중학교 범주 내에서. 근데 어렵지만 따라올 만하지 않아요? 좀 어렵다면 연습하면 돼요. 근데 얘들아 이것보다 정확하게 3배 어렵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괜찮죠? 제곱 괜찮아? 아 원래 요 x의 좌표를 여기다 넣고 더하기 k 해서 y 좌표인데 그 k를 통분하려고 5분의 5k로 바꾼 거야. 괜찮죠? 네. 5분의 4, 5분의 4. 아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지? 그러면 k 더하기 4가 제곱으로 바뀌고 5분의 4만 붙여준 거야. 괜찮죠? 괜찮죠?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제가 봐서 딴 거 없는데 계산이 좀 어렵나 보다. 연습하셔야지, 연습하셔야지. 참고 화이팅. 네,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이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얘들아 다음 주까지 좀 어렵긴 해요. 공수2가 수가 좀 어렵긴 한데 다음 주까지가 아니겠다.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잘 버텨봐. 알겠죠? 모르는 거 많이 질문하고 알겠죠? 네, 복습 열심히 하고 우리는 내일 봅시다.